몇 주 전에 드디어 맥북 프로 16인치를 대체할 새로운 랩탑을 구입했는데요. 바로 아수스 제피러스 G15입니다. 제가 구입한 버전은 5900HS CPU와 3080 GPU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아마 2kg 미만 무게에서 3080 GPU를 탑재한 거의 유일한 랩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외관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제품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게임과 영상 작업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랩탑을 구입하신다면 휴대성도 휴대성이지만 당연히 성능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5900HS CPU는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PU를 이용한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3 테스트에서 AMD 3800XT나 인텔 10700K 같은 지난 세대 8코어 데스크탑 CPU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10분 동안 진행되는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도 전혀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쿨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품 내부를 살펴보면 2개의 냉각팬과 함께 6개의 히트싱크가 CPU나 GPU, VRM 같은 주요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kg 미만의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5900HS CPU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3080 GPU인데요. 성능 자체는 훌륭하지만 3080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3D마크 그래픽스 코어를 살펴보면 파스 점수나 타스 점수 모두 데스크탑 버전은 물론이고 3080을 사용하는 다른 랩탑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3070을 사용한 일부 랩탑에 비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래픽카드의 소비 전력 TGP 때문인데요. 제피러스 G15에 탑재된 3080은 TGP가 80W인 버전인 반면에 비교 대상이 된 다른 랩탑들은 대부분 TGP가 130W 이상인 버전이다 보니까 같은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GP가 높을수록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발열이 심해지고 이런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냉각 파트도 더 복잡하게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제피러스 G15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성능보다는 휴대성과의 양립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발열 부담이 가장 적은 80W 버전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소 성능을 희생하는 대신에 더 좋은 휴대성을 얻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130W 이상의 3080에 비해서 80W 버전에서는 성능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308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 엔비디아 GPU에서는 이런 저전력 버전에는 맥스Q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3000 시리즈부터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런 저전력 버전을 더 이상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3070, 3080 이렇게 통일해버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수스 홈페이지 제품 소개에서는 GPU 스펙에 TGP를 함께 표기해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TGP 표기만으로는 성능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전력 버전, 고성능 버전 이렇게 명확하게 네이밍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탑재된 3080은 다시 한번 저전력 버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80W짜리 3080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게임이나 영상 작업에서 3900X 12코어 CPU에 2070 슈퍼 GPU를 장착한 데스크탑 PC와 거의 차이가 없는 굉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펑크나 토탈워 삼국 같은 GPU 부담이 높기로 유명한 게임들도 1440p의 최고 옵션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옵션을 좀 낮추면 60프레임 방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하시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165Hz 디스플레이의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랩탑으로는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게임도 게임이지만 특히 영상 편집에서의 성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데스크탑 PC보다 오히려 약간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고 다빈치 리졸브 역시 다양한 4K 프로젝트들의 렌더링과 플레이백 성능을 측정했을 때 데스크탑 PC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5800X의 3070 GPU를 장착한 데스크탑 PC와 비교해봐도 한 10에서 20% 남짓 차이 나는 수준인데요. 무게가 2kg도 안 나가는 랩탑에서 이 정도의 성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정말 뛰어났는데요. 165Hz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가 굉장히 넓고 무엇보다 컬러 정확도와 균일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밝기와 대비도 랩탑으로는 무난한 수준이었는데요. 웬만한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가 부럽지 않은 훌륭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아수스 제피러스 G15 랩탑의 성능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2kg 미만의 경량 게이밍 랩탑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가격대도 사실 요즘 데스크탑 PC 부품들의 어마어마한 가격들을 보면 나름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3000 시리즈 GPU의 네이밍 정책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랩탑 제조사에서도 엔비디아의 모든 책임을 넘기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알기 쉽고 명확한 정보 표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